100번째입니다. 예, 많다면 많은 횟수인데요. 2년 동안이 되었습니다. 100번째.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100번째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. 100번째 이벤트를 사실은 좀 하려고 했는데, USB에다가 100가지 영상을 담아서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,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중지되고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. 이번에는 숲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생태계 하면 뭐 바다 생태계, 강 생태계, 사막 생태계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숲 생태계를 한번 오늘 이번과 다음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숲 생태계 하면 뭐 먼저 구성 요소가 나무죠. 뭐 말할 것도 없이 나무입니다. 나무가 없는 곳을 숲이라고 하진 않으니까요. 주인공은 나무입니다. 네, 나무가 일단 울창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 나는 냄새, 뭐 송진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이렇게 가득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생물들이 썩어가는 썩는 냄새도 이제 문득문득 나지요. 네, 온갖 향기와 썩는 악취가 범벅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악취보다는 향기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. 또 각종 소리가 또 우리를 이제 즐겁게 하지요. 바삭바삭 낙엽 소리도 있고요. 새들의 노래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들이 이렇게 수많은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발견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숲입니다. 모든 생물들이 나무를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수억 년 동안 갖고 온 그러한 그 거대한 창고지요. 네. 그, 그 수억 년 동안 갖고 오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어떤 한 신비스러운 법칙이 있죠. 그 생태계의 그 숲 생태계의 법칙이 뭐냐? 예, 우리 아직은 그 신비스러운 그 베일에 쌓여 있지요. 네, 그러나 확실히 법칙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가만히 보면요. 우리가 캐나다의 사스카츄안 그 대평원,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캔사스 주 지방의 대평원, 그 베이징의 대평원, 이런 대평원이 원래는 숲이었겠지요. 그 많은 숲을 우리는, 그 많은 창고를 우리는, 예, 꺼내 쓰기만 해왔지요. 아마 끝이 있겠지요. 꺼내 쓰다 보면은, 그, 우리가 숲 생태계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이것은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금세 복원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. 네, 복원이 엄청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. 네. 숲을 건축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?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빛이지요. 빛 에너지지요. 숲은 여러 층의 빌딩이죠. 뭐 큰 나무, 작은 나무, 풀, 이끼까지요. 그 다음에 그 늙은 나무, 어린 나무, 죽은 나무, 온갖 그 빌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. 그것들은 한결같이 빛을 향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태죠. 네. 그러니까 나무들의 키가 크는 것은 정말 빛을 향해서 좀 더 좋은 위치를 점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키 작은 나무들은 빛을 잘 받지도 못하는데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? 키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작은 빛을 잘 활용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으로 정착을 한 것입니다. 네. 그림을 보면은요,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살아가는 곳도 있지만은 단일 수종으로 이게 독일 숲 같은 것인데요. 전나무, 뭐, 소나무, 이렇게 유럽 소나무, 이런 한두 가지 수종으로 숲을 갖고 오는, 인위적으로 갖고 오는 것도 있는데요. 독일 숲 같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두 가지 수종으로 가꾼 것은 그리 좋은 숲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네, 숲은 살아있는 커다란 집이죠.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아주 작은 집도 있고 어두운 곳에 자리한 집도 있고요. 모든 동물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집을 지은 그 집들의 구성입니다.
예, 대부분 동물들이 그 사슴이나 노루나 토끼나 곤충이나 다 대부분의 그 생물들이 동물들이 그 초식입니다만은 그 작은 곳으로 갈수록 우리 생태계는 뭐 노루나 호랑이나 이렇게 큰 동물들보다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생태계에 공헌한다는 것입니다. 찰스 다윈이 마지막으로 연구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단 하나의 동물을 꼽으라 그러면 지렁이라고 말했지요. 예, 지렁이, 예, 수많은 지렁이가 그 작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, 다 결국은 이런 생물들, 동물들도 결국은 간접적으로 태양 에너지를, 빛 에너지를 먹고 살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 그림처럼요, 1970년대 독일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산림의 그 죽음이 있었죠. 원인은 지금까지도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예, 전나무 숲이 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소나무로 옮겨붙고 그 다음에 가뭄비나무로 옮겨붙어 가지고 모든 숲이 이렇게 그림처럼 처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변한 것이 있는데요. 이 숲의 그 특징은요, 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.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중에 잎이 마르고 시들어서야 이게 병이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잎이 시드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잎의 그 근본 원인인 게 아니라 뿌리가 작용을 못해서이지요. 잔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잔뿌리가 고장이 나는 거죠. 결국은 그 잔뿌리가 고장이 나는 것은 뭐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오염이죠. 산성비다, 뭐 수질 오염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숲의 죽음도 참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. 이제 겨울 숲을 보면요. 겨울 숲은 분명히 휴식 시간입니다. 식물에게도 휴식 시간이고 동물도 뭐 겨울잠을 잔다거나 새들도 쉰다거나 이렇게 이제 겨울 숲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딱따구리의 소리이죠.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. 숲속의 드라마라고 하는 딱따구리의 소리는 정말 영혼이 울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딱따구리 온 계곡을 울리는 그 딱따구리 소리가 자리 잡고 있고요. 겨울잠을 자지 않고 겨울 내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설모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요. 대부분 사람이 겁나서 숨고 이런데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. 눈 쌓이니 그림처럼 눈이 쌓인 것은 눈은 담요 역할을 하지요. 따뜻하게 추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애벌레들이 겨울을 나는 것도 이 따뜻한 눈 담요 밑에서 지내는 거죠. 이럴 때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해자죠. 분해자가 이제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것입니다. 네. 네, 봄의 숲은 이제 정말 희망의 계절이죠. 모든 그 생물들이 이제 활동을 개시하고 나무도 활동을 개시하는 모든 나무들이 싹 틔우고 새들도 노래를 시작하고 또 알 낳기 시작하고 새끼를 기르고 이런 그 모든 활동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정말 희망과 그 환희의 합창 소리가 가득한 그 봄의 숲입니다. 네. 여름의 숲은 또 그와 거기 연이어서 1년 중 가장 식물과 동물의 활동이 왕성한 생명 활동의 기간이다. 예, 그리고 가을의 숲은 그림처럼요, 온갖 결실, 그래서 온갖 결실을 해서 그 결실을 디아스포라, 멀리 날려보내는 각각의 특징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그 결실의 계절, 이렇게 숲은요, 변화무쌍한 이런 생태계입니다.